안녕하세요. 별보는 쉬운 아빠입니다. 오늘은 작년 가을에 다녀왔던 여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주 다니지는 못하는 편이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저희 가족은 이번에는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판매하는 우주과학열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라남도 거흥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아이도 우주나 로켓 같은 것을 좋아해서요. 언제 한번 꼭 다녀오고 싶었어요. 2025년 2월 현재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에 가니까 해당 상품은 준비 중으로 바뀌었던데 언제 다시 오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KTX를 타고 가는데요. 열차는 원래 용산역에서 출발하지만은 용산역은 집에서 너무 멀어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광명역에도 정차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타고 광명역에 주차해 놓고 그리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탈 KTX 열차가 도착해서 이제 탑승을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랑 같은 칸에 탑승하신 승객 대부분이 저랑 같이 나로 우주센터에 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좌석 편안했고요. 열차가 역을 출발해서 이제 목적지인 순천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순천역에 막 도착했어요. 순천은 아주 예전에 출장으로 와본 적도 있고 또 아내와 여행을 와본 적도 있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순천역에서 가이드님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때 만났던 가이드님 너무 친절하셨어요. 점심은 순천만 습지 앞에 있는 밥꽃이야기라는 식당에서 먹었는데요. 사실 단체 관광객이 가는 식당이라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부가 아주 넓고 또 깔끔하고요. 피조개랑 꼬막도 나오고요. 또 시원한 물김치도 나오고 전하고 어떤 해초무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나 간장게장, 나물류, 그리고 푹 삭힌 파김치, 그리고 미역국이 나왔는데요. 전 미역국 정말 맛있었습니다. 샐러드는 그냥 간단하게 입가심으로 먹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메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저 떡갈비였어요. 한 사람당 2개씩 모두 6개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렇게 통통하고 양이 꽤나 많아서 배부를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오니까 저 멀리 천문대 돔이 하나 보입니다. 한번 찾아봤는데 순천만 습지에 있는 천문대라고 하더라고요. 저 위에 60cm 반사망원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카페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저 만대제라는 카페가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방문하게 되면은 꼭 한번 들려볼게요. 또다시 버스를 타고 저희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로를 발사하는 그 발사장 옆에 있는 과학전시관이에요. 정확히는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이라는 곳이고요. 사실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발사장을 구경했어요. 발사장에서 로켓 박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요. 또 미션 컨트롤 센터, 발사대, 그리고 실제와 동일한 크기의 테스트용 로켓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촬영은 되지 않아서 영상이 없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우주과학관에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었는데요. 항공기의 비행 원리나 그동안 한국에서 발사했던 로켓의 모형을 볼 수도 있었고요. 또 미션 컨트롤 센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시설도 있었습니다. 한층 위로 올라가면 이곳에는 우주 개발에 관한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주로 화성 탐사나 아니면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그런 저희 바깥에 있는 행성들에 방문했던 탐사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잘 전시되어 있었고요. 저 행성의 표면을 보여준 장치는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가 봐요. 미국 여행에서도 봤던 것 같고요. 맨 아래층에는 식당하고 매점이 있는데요. 저 매점에서는 간단한 기념품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로켓 모형 같은 거를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관 앞에 있는 마당에는 저렇게 로켓 모형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녹동항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고요. 녹동항에 유명한 것이 바다장어, 그리고 하모라고 하는 갯장어가 있어요. 그리고 불바리라고 하는 생선이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불바리는 횟감으로 아주 좋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회는 자주 먹는 편이지만 바다장어는 한 20년 전에 마산에 출장 갔다가 먹어봤고 또 하모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날은 장어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갯장어 샤브샤브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바다장어 구이를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이 준비가 되었고요. 장어는 2인분을 주문했는데 상당히 푸짐합니다. 맛도 괜찮았어요. 민물장어와 비교하면 식감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벌써 해가 져 있더라고요. 녹동항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바다정원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정원은 섬 위에 있는 공원 같은 곳인데요. 밤에 오니까 저렇게 불이 운치 있게 예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끔 드론쇼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같은 날은 드론쇼는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날 국악 공연을 하고 있어서 잠깐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둘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원래 숙소도 조금 찍어놨어야 하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잠들어 버려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이날 썬밸리 리조트라는 곳을 묵었는데요. 숙소는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사우나도 할인되고요. 아침 식사로 미역국이 나왔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것은 전망이었어요. 바다와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편백 치유의 숲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편백나무 숲이 넓게 있는 곳인데요. 여러가지 산책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숲속의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약간의 등산을 마치고 올라가면은 중간중간에 숲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을 데려가기 좋습니다. 맨발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황토 숲길도 있고요. 여러가지 코스가 있어서요. 단체 관광이 아니고 개별로 가신다면은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여러가지 코스를 즐기실 수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저도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곳이에요. 편백 치유의 숲에 이어서 점심 식사를 위해 웃장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웃장은 순천에 있는 전통시장인데요. 오랜만에 전통시장에 왔더니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웃장은 특히 돼지고기 국밥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이드께서도 국밥을 한번 먹어보라고 권해주셨는데 저는 이번에는 패스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순천만 국가정원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2013년에 있었던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개최했던 장소인데요. 이 박람회가 끝난 후 영구적으로 개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곳의 면적은 112만 제곱미터니까요.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가보면은 광활한 것도 있고 볼 것도 많고 아기자기하고 또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나온 사람들도 많고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특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정원이 더 아름답게 보여졌어요. 국가정원 안에는 저렇게 언덕 같은 것도 있고 또 호수도 있는데 저기 정원 드리모 매표소라고 있죠. 저기서 표를 끊으면은 호수를 가로질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당일 배표가 매진이 돼가지고 배는 탈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넓은 잔디밭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공연을 하는 장소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기 앉을 수 있는 데도 있고요. 각 국가별의 정원의 특징을 나눠 놓은 그런 구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식 정원, 이탈리아식 정원 이렇게 국가별로 나눠져 있고요. 또 한쪽 옆에는 저렇게 개울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잘 자아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덜란드식 정원에는 풍차도 있네요. 풍차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예요. 여행의 주제인 발사장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이 상품이 코레일 관광에서 다시 한번 열리면은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멋진 추억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별보는 시훈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